이번에는 금빛 타이틀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 금빛 색상 좀 사용하는. 그래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사이즈는 저희가 항상 하는 걸로, 골드 타이틀이라고 이름 줬고요. 사이즈는 1920에 1080으로 스퀘어 픽셀의 프레임 레이트 30, 잠시만요. 여기 5.0까지. 요거. 타이틀 이름은 골드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풀 HD 사이즈 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이고요. 듀레이션은 5.0으로 5초짜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포지션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다운받은 이미지 있죠? 그 다운받은 이미지. 자, 그거 소스 불러와 주시고, 요 리플렉션 이미지 다운받아 주시고요. 여기 컴포지션에다가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소스에서 타일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세요. 타일. 여기 TILE라고 타일 하나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모션 타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모션 타일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웃풋 위드스하고 헤이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얘를 스케일 S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저는 25%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 위드 그럼 옆으로 이렇게 쭉 돼요. 그리고 헤이트, 아웃풋 헤이트 해주면 위로도 이렇게 꽉 해서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이제 글씨를 좀 쓰실 거예요. 글씨.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안 보이게 해준 다음에 글씨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틀을 좀 크게 써주신 다음에 지금 얘가 가운데 안 맞아요. 그죠? 가운데 이렇게 맞추려면 또 수치 잡아서 또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얼라인이라는 그 기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윈도우에서 얼라인을, 요걸 적용을, 이렇게 불러오면은, 얼라인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얘를, 여기 화면에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얼라인을 불러오시면요. 얘는 또 얼라인이 생겨요. 여기에. 그러니까 스탠다드 여기로 오셔서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얼라인을 불러오시면 여기 뜹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운데 배치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요거 이제 타이틀은 꺼주시고 다시 아까 리플렉션 소스 요거 해준 거 여기로 들어가서 요거 들어와서 얘한테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BLOO BLO 네, BLOBB까지 BLOBB 이렇게 해주시면요. 여기 CC 블러비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CC 블러비라이즈 얘를 요 리플렉션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효과가 그러고 나서 여기 블러비니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블러비니스 여기 보시면은 리플렉션 소스로 잡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얘를 자 글씨 쓴 거 글씨로 바꿔주시고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글씨에 그 부분 글씨 모양으로 이 소스가 모션 타일 들어간 소스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제 거 글씨가 요거에서 이제 요 블러비라이즈가 들어가면서 보면은 요 글씨가 요런 데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께를 좀 너무 많이 줘서 요런 거 좀 줄여보고 헤드라인도 이렇게 좀 들어가져 있는데 이 글씨 여기 자 블러비라이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소프트니스 부분하고 컷어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최소랑 최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최소 소프트니스 최소로 갔을 때 자 끄트머리가 여기가 되게 그죠? 뭔가 두께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럼 얘를 최대로 올렸을 때는 아이고 최대로 올렸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둥글게 나옵니다. 뭐 거의 물방울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에 다 들러붙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수치를 좀 조절을 해서 한 두껍게 좀 둥글둥글해 보이게 해주시고 컷어웨이도 얘가 0으로 갔을 때 느낌하고 0으로 갔을 더니 여기 끄트머리가 그죠? 끄트머리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100으로 갔을 때는 없어요. 왜? 여기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기 한 70면 넘어가니까 거의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 25가 아까 전에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수치 낮춰서 테두리에 뭔가 이렇게 한번 꺾이는 부분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부분이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요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니까 글씨는 이제 적당히 두꺼운 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글씨체를 지금 헤드라인으로 넣어놨는데 얘를 조금만 두꺼운 거를 좀 줄여보면 그죠? 유리라는 글씨 자체가 자,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요런 거 썼더니 그래도 조금 이제야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만 좀 키워보시고 가운데 정렬하는 것까지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보시고 글씨도 요 폰트 패밀리 요 부분 글씨 스타일 요것도 좀 조절해 보시고요. 크기도 같이 조절을 해서 자 글씨가 좀 보이게 윤곽이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금빛이 나게끔 자 효과를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리플렉션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효과를 넣어 줄 거냐면은 자, 이펙트 앤 프리셋 요 부분이죠. 지금 여기 오른쪽 부분이 또 요거 저희가 아웃라인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바꿔놨는데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 디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디폴트로 들어가서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여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커브 CURVES 이렇게 자 검색을 하시면은 자 컬러 코렉션에 커브즈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프리미어에서 색상 보정하는 루메트리 부분 할 때 제가 잠깐 커브 부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이 리플렉션 JPG 저희 소스 넣어놓은 거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자 뭐 아직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커브 효과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커브즈 채널 보시면은 RGB라고 되어 있는데 RGB는 그냥 요 색상이 이제 밝음과 어두운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를 좀 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 레드를 가지고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레드로. 그럼 붉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린도 좀 올려주시고, 누리끼리해졌죠? 그리고 블루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색상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레드 조절해 주시고, 그린도 좀 조절해 주시고, 해서 금빛이 좀 나게끔, 블루도 좀 조절해 주시고, 해서 약간 금빛이 나게끔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RGB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색깔을 좀 바꿔 놓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플레이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타이틀 센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션 타일에 타이틀 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토글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토글. 타이틀 센터 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5초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5초로 가서 여기 요 부분 요 타겟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 끝부분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읽어드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앞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느낌. 지금 요 5초 만에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걸로 해놔서 그런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기는 해요. 빠른 것 같기는 한데 자 요거 잡아주시면은 이제 빛이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입체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어 프리미어 프리미어로 옮길 겁니다. 자, 요거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대로 저장 이렇게 한번 해주신 다음에 자 프리미어로 다시 갈게요. 프리미어로 와서 이제 저는 이거 타이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걸로 글씨 쓰는 걸로 해서 넣었더니 이런 느낌들밖에 안 나요. 아니면 뭐 일러스트에서 그려서 갖고 온다든지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되겠지만 딱 요렇게 요런 느낌의 자막 같은 느낌보다는 직접 에펙에서 제작을 해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 방금 저장한 에펙 파일을 불러옵니다. 에펙 파일을 1209 요거니까 자 요거 열어주면은 자 임포트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컴포지션을 불러오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컴포지션 이름을 골드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골드 타이틀을 클릭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여기 골드 타이틀 컴포지션이 여기 불러와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자, 여기다가 배치를 좀 해줄게요. 자, 앞부분에다가 넣어줄 거니까 얘네 클립들을 전체 선택을 해서 뒤로 좀 옮겨주시고 이렇게 뒤로 좀 옮겨주시고 타이틀을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리플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앞부분은 타이틀이 나오고 그리고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불러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안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기만 하면 돼서
여기 이제 보이기만 하면 됐어. 이제 움직이는 게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요거 그래서 일단 배치만 좀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저희는 제 거는 지금 세로형인데 이거 작업한 거는 가로형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옆으로 기니까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요걸로 좀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요 부분. 자, 이제야 좀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영상하고 좀 겹쳐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만 있어서 얘를 좀 위로 올리고 자, 얘네는 전체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금빛이 스키장하고 정말 안 어울리네요.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색깔도 안 어울리네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위치는 여러분들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요 모션 글씨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배치 원하는 데다 배치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타이틀을 해서 갖고 오는 방법인데요. 에펙에서 만약에 얘를 소스를 수정을 좀 했어요. 소스를 만약에 이 금빛이 안 어울려서 색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너무 누러네.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이브 컨트롤 S 눌러서 프리미어로 가면요. 자, 프리미어에서도 얘를 읽어드리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연동이 돼요. 이게 이제 다이나믹 링크라는 이제 기능인데 그냥 임포트로 해서 불러와도 이게 바로 연동이 됩니다. 바로 리로드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요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지금 또 금빛으로 바꿨더니 바뀌었죠. 이렇게. 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자, 타이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틀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이제 요 소스 이미지를 좀 찾아서 한번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안에 바다 여행이라는 요 글씨하고 이제 요 밑에 그림자까지 이렇게 있고 막 다 일렁거리고 있죠. 그죠?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소스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소스는 일단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변, 해변 모래사장이 좀 필요하고요. 해변 모래사장. 그 다음에 물, 물 텍스처. 요런 게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소스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 임포트로 해가지고 빛이, 그러니까 바다, 요 모래 이미지하고 물 이미지, 여기 소스로 불러와 주신 다음에 여기 레이어는 컴포지션 여러분들 하나 만드셔가지고 컴포지션 여기 여기에 BACH
네. 자, 빛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1920-1080에 35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래사장 넣어주시고 자, 사이즈는 여기 가득 채워주시고요. 화면 가득. 그 다음에 그 위에 물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얘도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효과는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웨이브 워프 요거 물에다가도 일단 물에다가 먼저 하나 넣을 겁니다. 물에다가 그래서 이 물 이미지에다가 웨이브 워프 적용시켜 주세요. 자, 요 웨이브 워프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요. 이걸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자, 요렇게 뭔가 막 지글지글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 위드스 그러니까 요 웨이브가 요 너비 요 너비를 요 부분에 요 너비를 넓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웨이브 워프 한 100 정도 주시면은 자 웨이브가 좀 커요. 그죠? 그리고 웨이브 헤이트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것도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얘도 한 3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 웨이브 위드스가 좀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150 뭐 이렇게 주시면은 좀 약간 출렁출렁거리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100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디렉션 부분이 있어요. 이 디렉션 부분 이거는 뭐냐면은 자요 웨이브가 치는 방향입니다. 웨이브가 치는 방향이고요. 밑에 보시면 또 웨이브 스피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스피드를 좀 줄여주시면 0.25 정도 주시면은 자, 웨이브가 천천히 그냥 물이 살짝 출렁출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많이 흔들흔들 거리는 게 아니라 속도도 줄여주시는 겁니다. 뭐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0.3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가로 방향으로 출렁거리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지금 상태 봐도 이게 가로 방향으로 되는 건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물이 이렇게 일렁거리는데 밑에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물만 보이고 그래서 이 워터를 여기 모드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자 지금 만약에 멀티플라이 애드 오버레이 요거 세 개가 일단 기준이 되는데 멀티플레이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자 바닥이 비춰지면서 물이 햇빛에 이렇게 투영이 되고 이렇게 일렁거리는 모습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두워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애드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자 오버레이로 들어가면은 자 모래 위에 얇게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일렁거리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오버레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버레이가 자, 그 다음은 지금 물만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물에 바닥 모래사장까지 모래 부분까지 이제 굴절이 되면서 일렁거리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넣어줄 건데 이 웨이브 워프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빛이 요 모래 부분 있죠? 모래 이미지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똑같이 이미지가 들어와지는데 문제는 요 같이 일렁거리는 느낌이 나요. 같이 일렁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방향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주셔도 됩니다. 디렉션. 디렉션 부분을 방향을 조금 비스듬하게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이 일렁거리는 게 더 잘 보입니다. 뭐 스피드를 좀 줄여주셔도 돼요. 0.2. 그럼 물하고 바닥하고 따로따로 일렁거리게 되죠. 속도도 다르고 일렁거리는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더 잘 보일 거고요. 그리고 자, 영어나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글씨를 물 밑에다가, 워터 밑에다가 바다 여행이라는 글씨가 써지면서 자동으로 그 위에 물이 일렁거리는 부분이 겹쳐져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현재. 자, 글씨 색상이 요 흰색이면 안 보이고요. 검은색이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좀 이렇게 넣어 주셔야 글씨가 보이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이 웨이브, 지금 글씨도 물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굴절로 인해서 얘도 흔들흔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웨이브 워프 요거를 복사해서 글씨에다가도 넣어주세요. 그럼 글씨도 이렇게 일렁거립니다. 글씨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신 다음에 그림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 바다 여행이라는 부분에 글씨에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바다 여행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글씨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중간쯤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바다 여행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에서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있고 여기에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쯤에 드롭 섀도우가 있어서 얘를 넣어주시면 그림자가 생겨요. 아우터 블로가 됐어요. 얘를 자,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림자가 굉장히 작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바닥에 글씨가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드롭 섀도우 보시면은 밑에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라는 항목을 열어서 보시면은 디스턴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 수치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그러면은 자, 바다 여행이라는 글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 요 오퍼시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글씨와 바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글씨 이 그림자의 투명도, 그림자가 또 흐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림자까지 표현이 됐,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조절도 해주시면 그림자가 물체하고 자체하고 좀 멀리 떨어지면서 뿌옇게 되는 거죠. 외곽 부분. 사이즈 조절을 좀 해주시면 사이즈는 한 2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형이라는 글씨에 이렇게 그림자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글씨를 조금만 더 높게 가볼까요?